자, 이 5번에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자,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은 한 개다 이겁니다. 일물, 한 개의 물건의 한 개의 소유권주의. 요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바로 독점권 때문에 그래요. 독점권 때문에. 독점권이니까.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은 한 개다. 자, 의 볼까요? 의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의는. 근데 의는 쉽게 정리하면 돼요. 의는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아까 뭐였죠? 건물은 뭐였어요? 일동이죠. 토지는 뭐였죠? 일필. 누구야? 일동의 소유권 하나다. 일필지의 소유권 하나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한다는 원칙이야. 다 했던 거야.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이나 수개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개의 독립된 물건의 한 개의 소유권입니다. 자, 인정 근거는 상관이 없고 안 봐도 그 2번의 내용에서 그 원칙에서 그 동그라미 니은 볼까요? 금년에 출제된 거.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에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죠.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저당권도 일필지에 저당권이 성립돼야죠. 이 등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등기가. 조금만 생각하면, 자, 여기에 건물에 소유자 갑, 월구에 저당권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동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되는 것이지 방 한 칸에다가, 여기 방 한 칸에다가 저당권 성립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자, 그런 저 기억했고, 다음 동그라미 2번을 외워야 돼. 예외입니다. 이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예외는 이제 일단 좀 줄 커놓고요. 외워야 돼. 아직까지 모르도 좋지만 동그라미 니은 갑니다. 니은 중요표시. 아까 제가 약간 설명했던 거예요. 자, 우리 용익물권 갑니다. 용익물권이 뭐였죠? 그래서 이제 어제 숙제를 했단 말이야. 용익물권 세 가지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자, 소유자한테 이제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땅을 빌려서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거는 땅이나 건물, 땅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야. 그럼 이 사람들은 빌리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이 없으면 쬐끔만 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일필지를 다 빌리려 그러면 만약에 사용료가 1억이다. 쬐끔만, 요만큼 일필지 일부 쬐끔만 빌리면 한 10만 원으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일필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특칙을 둡니다. 그럼 일부에 등기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인지 도면 첨부해서 등기해요. 이거는 자주 나온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채권도 용익 채권이자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것도 일부에 가능해요. 이것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니까. 이번에 출제할 때는 여기 나온 거죠. 이건 채권이니까. 채권,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일부 임차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야. 자, 거기 니은, 자, 줄 거세요. 일필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용익물권이 뭔지 암기되어야 된단 말이야. 용익물권은 물론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성립할 수 있다. 그때 등기할 때 뭐 첨부한다? 도면 첨부한다. 그렇게 정리돼요. 그게 금년에도 나왔고, 다음 디귿 갑니다. 디귿 그러면 아파트 가보죠. 자, 이 전세권에서 단독주택이다. 이 집에 만약 방이 4칸이다. 방이 4칸인데 방 한 칸에, 요 일부죠.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도 요 도면 첨부해야죠. 전세권.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 101동에 자 1501호에 요거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죠. 예외. 1동 건물의 일부에 요걸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디귿 얘기야. 디귿. 1동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나 501호, 1501호 또는 건물의 일부의 방 한 칸에 전세권 성립할 수가 있다. 니은 디귿은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입니다. 자, 왼쪽에 그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왼쪽 기출문제. 왼쪽에 살짝 기출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은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X 없다가 돼야죠. 아까 일부에 성립하는 걸 뭐만 된다 그랬어? 용익물권만 된다 그랬잖아.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X 이렇게 출제됐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입니다. 자, 다음 6번에 물권 법정주의로 갑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거기에 185조 나오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박스 처리가 돼 있죠.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게 제 185조 물권법 1조가 185조야.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자, 물권의 종류 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암기가 돼줘야 돼요. 물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법 조문이 암기가 돼야 돼. 거기 뭐가 있냐면 법률과 관습, 법이 두 개 나와. 물권은 자, 거기다 물권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이게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이게 생략된 거예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국회가 만든 법률은 당연히 국회에서 만듭니다. 또는 대법원 판례가 만드는 관습법으로 만들어야지 그 외에 다른 걸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자, 당사자가 마음대로 창설하지를 못합니다. 자, 1의 설명에서 한번 설정 읽어보죠.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으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가로 3번 물권 법정주의 내용대로와 1. 법률과 관습법. 자,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이유가 민법 시간에 법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도 순서가 있어요. 법도 순서가 있습니다. 최고법 가장 높은 부위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높은 게 헌법이야.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은 우리 국민이 국민 투표로 만드니까 가장 높은 법이에요. 우리 국민이 계속 또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법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입니다. 법률. 이거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국회에서. 이걸 우리가 법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 형식적 의미라고 그러죠. 자,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 민법, 가등기담보, 법이란 말자가 나와야 돼. 국회가 또 다 법을 못 만드니까 그 밑에 자,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이 만드는 게 명령이라고 그래. 명령. 일명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명령 밑에 이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규칙. 이게 이제 법의 순서인데, 자, 우리가 이건 상위법, 하위법이라고 그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이죠. 무효.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죠? 물건은 강력하니까 종류, 아까 이거 법률이 바로 민법도 법률이죠. 민법 또는 특별법. 민법이나 특별법이 법률이야. 민법과 특별법이나 관습법으로 만들어야지 이 하위법 이걸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걸 일명 시행령이라 그러죠. 행정각부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는 물건 못 만들어. 물건 오로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든지 대부분 판례인 관습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니까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돼. 이걸 무슨 규정이라 그러냐면 강행규정이라 그래. 자, 강행규정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물권법은 1조부터 딱 강행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갑니다. 1번 법률과 관습법. 자, 이거 기억하죠? 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 만자가 포인트야. 만 의미하고 그 하위 법령인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32회가 나오죠. 자, 내년이 34회예요. 자, 올해가 33회였고 작년이 32회라는 거죠. 최근 나왔죠, 이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만들어야지 이걸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명령과 규칙은 포함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른쪽 기출 보세요. 이렇게 출제된 거야. 실제 32회 때 민법 제 185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시행령이나 규칙은 포함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창설하지 못한다는 뜻. 자, 못 만든다는 뜻은 자,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민법에 종류를 8개 딱 해놨잖아요. 그 8개 중에서 갑과 을이 이렇게 여기서 뽑아가지고 써야 돼. 갑이 을에게 내가 우리 집에 소유권을 팔겠다. 알았다. 소유권 살게라고 소유권 이전 계약하고 소유권 등기한다. 이건 유효해요. 왜? 소유권은 종류가 있잖아. 소유권의 내용에 자, 건물도 객체가 되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없는 거. 자, 소유권이 아니라 자, 우리 집에 내가 유소권을 팔겠다. 그래서 유소권 팔겠다 했다. 이거는 유소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효죠. 유소권이란 물건의 종류가 없잖아요. 무효입니다.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만약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 안 한다고 전세권 계약하면 이것도 무효죠. 그건 내용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종류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돼. 물건은. 그래서 물건은 법 조문이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인다. 기억 종류 강제 나오죠.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갑과 을이 마음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걸 만들면 무효 계약이 돼요. 유소권 계약, 상지권 계약 무효입니다. 다음 2번 내용 강제 위반도 무효야. 법률 또는 관습법이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갑과 을이 창설하면 무효다. 즉 무상전세권은 인정할 수 없다. 무효다 이거죠.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우리 전세권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물 5페이지 보세요. 5쪽. 찾았어요? 5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5번 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1항 전세권자는 줄거져 있죠. 뭘 지급하라고 그랬어?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거야.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건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전세금 안 주는 무상 전세권은 아예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 위반으로. 그래서 물건은 법 조문이 암기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종류 강제나 내용 강제 위반하면 무효다. 그게 이제 4번 얘기야. 양가로 4번. 제 물건 법정지 위반의 효과. 자, 효과라는 것은 자, 효과, 효력 같은 말이에요. 효과, 효력은 자, 이게 유효하냐, 무효냐 얘기죠. 자, 유효하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제 효력이 바로 권리와 의무예요. 이거는 유효하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자, 무효는 없을 무자, 무효. 무효는 권리, 의무가 없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효가 이게 원칙인데 요건 예외야. 요건 또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이걸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갑니다. 제 185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자, 강행 규정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 그래. 물권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이 물권법 185조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저번 주에 어제 참 법률행위가 나오면 일단 뭐로 바꿔 읽으라 그랬어요? 뭐로 바꿔 읽으라? 계약으로 바꿔 읽으라 그랬죠? 쉬워요. 그래서 이 185조에 위반해서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다.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해서 유소권 계약이나 무상의 전세권 계약하면 무효다 이거예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해요. 그게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은 그래서 강행 규정이야. 자, 다음에 이제 7번. 이거는 우리 이제 어제 배웠던 건데, 자, 보죠. 7. 물권의 종류. 자, 1.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 민법은 8개의 순서대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자, 질권하고 저당권 순서 바꾸세요. 저당권, 질권 8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박스는 숙제는 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줄여놨죠.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자, 요거는 우리 요약집에 아니 프린트에도 있는데 교과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민법상 물건이 8종류. 그 다음에 민법이 아닌 법률, 이게 특별법이라고 그래. 민법이 아닌 특별법상 물건. 요거는 이제 자, 외울 거는 일단 자, 지우는 게 상사유치권 지우세요.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지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워버리고 그냥 줄 한번 놓고 가죠. 임목저당권, 임목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명인방법하고 임목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명인방법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임목은 저당권 설정 가능해. 이게 바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재단이 2개 나와.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그리고 아까 봤던 준부동산 4개 나오죠.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저당권 잘라놓고 4가지를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그랬죠. 다음, 가등기 담보권, 광업권, 조강권, 어업권 등 이런 것을 특별법상 물건이라 그래요. 여기서 가끔 나오는 게 그 광업권, 어업권이 가끔 나와요. 자, 광업권과 어업권도 자, 특별법상 물건입니다. 자, 광업권이 뭐냐 하면 광물을 전속적으로 체결하는 권리가 광업권입니다. 광물을 아무나 캘 수 없어요. 광업권 취득해야 광물 캘 수 있는 거예요. 또 어업권은 의류, 고기, 물고기, 의류를 전속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권이에요. 이것도 전속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니까 물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특별보상 물권이라 그래요. 자, 그 정도 하고 오른쪽 마지막 3 중요 표시. 관습법상의 물권 중요 표시하세요. 관습법상 물권 자주 나와. 자, 요 두 가지는 자,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 민법. 국회에서 만든 민법이 아닌 특별법. 이번에는 국회가 아닌 관습법상. 이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우리 관습은 관습, 관례, 관행. 이 같은 말이에요. 관습, 관례, 관행. 칠판 바꿔야 되겠는데, 툭 튀는데. 관습, 관례, 관행입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관습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우리 계약할 때 계약금 주잖아요, 그죠? 계약금은 우리 민법에는 몇 프로 주라는 게 없어요. 우리 관례상 대개 약 한 몇 프로 주고 있죠? 계약금? 약 한 10% 정도 주고 있죠, 그죠? 약 10%에. 근데 반드시 10% 주라는 건 없어요. 관례상 한 10% 주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관례야. 그런데 이런 관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법이다라고 인정해주면 관습법으로 성격을 하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관습법으로 성격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관습이 관습법으로 바뀐 게 그 세 가지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줄 긋고 갑니다. 관습법, 법으로 인정할 문구 3개 줄 긋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줄여서 관습법상의 법지로 줄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지로 제가 줄입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쳐. 동산의 양도담보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지, 분묘기지권, 다음에 동산 양도. 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야. 동산 양도담보권. 이 세 가지가 관습법상 물건이야. 자, 여기서 이제 분묘기지권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거의 자주 나오니까 이게 대표적인 관습법입니다.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의 제국주의한테 이제 경술국치를 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는 우리 자, 땅을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묘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는 관행이 있었단 말이야. 관례가. 그래서 이제 이 땅, 갑의 땅에, 갑의 토지에 을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여기다 묘를 썼어요. 지신을 안치하고 묘를 썼어요. 이 분묘잖아. 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이 지나면 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을이 분묘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이걸 분묘기지권이라 그래. 분묘는 단위가 분묘를 해야 할 때 기로 1기, 2기, 3기 이렇게 가린단 말이야.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을 때 그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해방되고 나서 40년, 50년대에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는 관습법이다라고 판결을 때려줘가지고 관습법상 물권 내기 대표적인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자주 나온 이유가 작년, 저작년까만 해도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한테 치료 지급을 안 했었어요. 치료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에게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판례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바뀌는 판례는 빨리 암기를 해 나가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 지급해야 된다. 치료 지급 안 해도 된다.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에서 분묘기지권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와요. 관서법상 법지,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권 세 가지가 관서법상 물건이에요. 그럼 왜 동산에 동그라미 치냐면 부동산 양도담보권은요. 요거는 특별법상 물건이야.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그리고 왼쪽으로 와보세요. 왼쪽에 양가로 2번에서 맨 밑에 업권 뒤에다 하나 더 적어. 부동산 양도담보권. 거기 가등기 담보권 밑에 적어요. 두 번째 줄 가등기 담보권 밑에다가 부동산 양도담보권. 부동산 양도담보권은 특별법상 물건이에요. 자,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건에서 두 번째 줄 항공기 저당권 뒤에 가등기 담보권 나오잖아. 그 밑에다가 부동산 양도담보권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부동산 양도담보권은 관서법이 아니고 특별법상 물건이에요. 부동산 양도담보권. 차후에 또 적어도 되고,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다시 다음. 관서법상 물건이 아닌 거.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일찍 맞추겠습니다. 2번. 자, 그 판례는 이걸 줄거세요. 자, 이 관서법상 물건은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물건은 아까 독점적 거죠. 독점적 지배권이라 그랬잖아요. 독점을 해야 물건이야. 독점하지 않은 것은 물건이 아니죠. 자, 원천권 보세요. 원천을 혼자 원천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해요. 같이 하잖아. 이거 물건 아니에요. 원천권. 또 도로 통행, 사도 통행권. 통행도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사도 통행. 또 그게 나오죠. 근린 공원 이용권. 그다음 공원 이용권. 거기 3개 줄거 놓고, 자, 거기 동그라미 위에 판례는 줄거 나가. 판례는 온천권, 사도 개인도로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등은 관서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짧게 온천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은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밑에 판례 있죠. 바로 밑에 판례 밑에 동그라미 1번을 4번으로 바꿔. 요게 1, 요게 2, 요게 3, 요걸 4번으로 바꿔. 이거 동그라미 1번을 4번으로 바꿔. 그럼 4개야 이제 물건이 아닌 것.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을 4번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자, 보죠.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줄거서 여기까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줄거어요.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는 것은 아직, 자, 만약에 이 부동산을 샀어요. 이 사람 샀는데 이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이거는 채권자야. 채권이지 이거는 물건이 아니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4개. 다음 읽어보죠. 이제 동그라미를 4번으로 바꿔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줄거 놓고 일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아직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맨뒤 없다라고 쓸 거 없다. 아니다. 자, 그럼 짧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물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됐죠? 4개. 자, 관습상 물건이 아닌 거 4개.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독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습상 물건이 아니고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채권자지 물권자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거. 왜? 등기 안 했으니까. 나중에 배워요. 등기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4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앞에 복습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자, 다시 1페이지로 와보세요. 176으로 옵니다. 자, 항상 이제 우리 기억할 게
자, 대개 보면 채권 계약을 먼저 해요. 채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물권 계약을 합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물권은 계약이란 말보다 합의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물권적 합의 같은 말입니다. 물권적 합의란 말 많이 써요. 이게 왜냐하면 채권은 계약이고 물권은 합의란 말 더 많이 써요. 이게 독일 때문에 그래. 독일에서는 채권 계약하고 물권 계약 원어가 달라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채권 계약도 채권 계약, 물권 계약, 물권 계약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그냥 합의란 말 나와도 계약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여기서 이제 대개 이제 잔금 치료가 자 물권 계약이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받는 이걸 우리가 물권 계약이라 그래요. 속으로는 말 안 하지. 채권 계약하고 물권 계약한 다음에 플러스 등기하러 가는 거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채권 계약이 원인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행의 결과죠. 자, 채무자가 이행해 준 결과입니다. 채권과 물권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돼, 거의. 이게 유효해야, 채권 계약이 유효해야 물권 등기도 유효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왜 계약하느냐? 물권자 되려고 계약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 갑니다. 채권 계약은 결국은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물권은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 자, 갑니다. 물권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 일물을 직접 지배하는 독점적 권리다. 반대 채권은 특정인이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소유권 이전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이다. 이번에 물권의 특질에서는 맨 밑에 4번 절대권 대세권입니다. 물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딱 한 사람에게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대인권입니다. 오른쪽 양도성이야. 두 번째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권 양도하려면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지상권 설정자 동의 안 받아도 양도할 수 있어요. 다음 3. 물건의 객체는 중요하고 물건의 객체는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죠. 물건. 부동산이나 동산입니다. 나 예외적으로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맨 밑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권리는 첫 번째 줄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도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성립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물건으로 가야 되겠죠? 부동산, 동산이 나옵니다. 자, 1의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죠. 토지하고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 자, 그러면 2번에서 1, 토지는 단위가 뭐야? 1필, 필만 기억하면 돼. 1필지의 소유권 하나다. 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건물은 요건이 세 가지 뭐뭐죠? 뭐뭐 갖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 안 맞고, 자, 지붕과 기둥과 주벽 갖추면 됩니다. 만약에 한 3, 4층 된다. 그럼 3층 되면 지붕 필요 없고, 뭡니까? 천정이죠. 천정과 지붕과 기둥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붕과 기둥과 주된 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입니다. 건물 완성이나 등기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따라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최소한 세 가지만 갖추면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일동 건물의 일부 아파트 일부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 501호 성립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에 농작물부터 먼저 갑니다. 농작물은 건물과 비슷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 성숙한 농작물은 언제든지 경작자 소유입니다. 명인 방법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3번으로 올라갑니다.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자 원칙은 1번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수목 소유자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목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임목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임목이기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거는 사회 바깥에 나가다 보면 산림조합 봤어요? 산림조합이 하는 게 대개 이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데예요. 산림조합이.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해주는 데가 산림조합입니다. 농협이 많은데 농협은 농지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협이고 원래. 그래서 농지 저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임목 저당.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명인 방법 나온 3개.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 한 그루.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의 집단 여러 그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 갖췄으니까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요거는 저당권 설정 X야. 요거는 학개론 시간에 더 많이 나와요. 명인 방법과 임목의 차이점. 저당권 설정을 못합니다. 명인 방법은. 자, 3번.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3개. 안 되게 참, 선박은 등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는 등록으로 공시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특별법상 저당권이야. 자, 다음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자, 일물 한 개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하나다. 예외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일물 일권 예외로서 동그라미 니은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 물권 설정할 수 있죠. 용익 물권 3개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일동 건물의 일부 즉 501호, 1501호에 구분 소유권 설정할 수 있고 또 방 한 칸의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도면 첨부한다 그랬어요. 자, 우측에 6번 물권 법정주의, 물권 한정주의는 강행 규정이죠. 자, 185조 외워줘야 돼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대법원 판례가 만든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마음대로 창설 못한다. 양가로 3번 내려와서 1. 법률과 관습법에서 185조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만 의미한다.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맨 밑에 4번 물권 법정주의 위반하면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물권법은 법조문을 암기해야 돼.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물권의 종류 강제 갑니다. 민법상 물권 8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8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등기 못하는 거 2개. 뭐죠? 아직 안 외워졌어요? 등기 못하는 거 2개.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부동산도
점유가 공시방부이고 동산도 점유가 공시방부니까 바로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에요. 등기를 못하니까. 오로지 점유권은 부동산도 점유, 동산도 점유, 유치권도 동산도 점유, 부동산도 점유가 공시방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못하는 권리 두 개. 네,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지역권하고 지역권은 편익의 이용만 하는 권리예요. 그 점유를 못해요.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했잖아. 그죠? 아침에 한번 갔다가 저녁에 한번 오고 통행만 24시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권은. 저당권도 은행이 그냥 등기만 해놓고 은행은 그냥 업무만 보고 있죠.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권과 저당.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이 기본이 되어야 이가 변형을 해도 문제가 풀려요. 자, 그렇게 정리됐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박스 물건은 크게 점유권하고 본권,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의물권 3개, 지지전,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저질. 밑에 이제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1 본권, 2, 3, 4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어제 내가 설명 다 드린 거야. 다음 양거래 2번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은 임목저당권, 공장저단저당권, 광업저단저당권. 다음 특별법 선박저당권,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다음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양도담보권. 요거는 가담법이라는 특별법상 물건이에요. 그리고 광업권, 조강권, 업권 등이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었죠. 오른쪽 마지막 3. 판례가 인정하는 관서법상 물건 3개. 1. 관서법상 법지. 2. 분묘 기지권. 3. 동산 양도담보권이야. 부동산 양도담보권은 특별법상 물건이고 동산 양도담보권은 관서법상 물건입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2번 물건이 아닌 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채권자지 물건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효력은 다음 주에 가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자, 화요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